내가 오늘 공부를 몇 시간 했는지보단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했는가, 해야 할 공부의 양을 맞췄는가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2학년도 임용고사 경기도 지역에 응시해서 합격한 특수교과 입니다. 저는 공부기간은 1년 준비해서 운이 좋게 초수로 합격했고요. 점수는 1차에서는 플러스 7점이었고 2차 점수로는 플러스 10점으로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아직 얼떨떨하고 현실감이 잘 안 느껴지지만 제가 꿈꿨던 일을 이렇게 현실로 마주하니 행복하고 학교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주변 합격생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추천을 받았습니다. 같은 대학교에 합격한 선배들 그리고 합격한 지인들로부터 이 교수님 정말 좋으니까 한번 고려해봐라, 정말 강의 좋다라는 추천을 받고 이 강의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선택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료의 양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자료가 많은 게 왜 장점이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자료가 많은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겠죠. 하지만 최한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각 영역별로 중요한 자료들을 정말 꾸준히 주세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들을 취합해서 단거나 하는데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이라는 분야가 한 해가 지날수록 많이 바뀌고 변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최신 자료들,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기 때문에 그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학생들 굉장히 꼼꼼하게 면밀하게 봐주세요. 현재 최하주 교수님 카페도 있고 카톡도 있는데요. 정말 언제 어느 때나 휴일이나 아니면 휴일이 아닐 때나 질문을 드리면 정말 빠르게 피드백을 주세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여쭤보기 정말 편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 9월, 10월, 11월에 진행되는 모의고사 수업에서 그 많은 학생들을, 직강에 오는 모든 학생들을 다 1대1로 첨삭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임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답안 작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1대1로 답안을 첨삭 지도해 주신다는 말 듣고 이 강의를 선택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여러분들 중에도 들으시는 분이 있겠지만 바로 기출분석입니다. 저도 추천을 주변 합격생들로부터 받을 때 기출분석 정말 잘하신다, 기출 강의는 무조건 직강으로 가서 꼭 들어라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을 만큼 기출분석에 관해서 굉장히 유명하신데요.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출분석이 왜 중요할까? 아니면 기출분석이 뭘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하수 교수님의 수업을 듣다 보면 이전 연도의 시험 문제들을 토대로 그 다음 연도에 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이 시험에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시험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기출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최한솔 교수님의 강의를 선택했고요. 정말 후회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선 저는 시기별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1, 2월 달엔 저는 많은 욕심을 내기보다는 강의를 밀리지 않고 꾸준히 듣기만 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습을 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먼저 욕심을 내지 않고 진도 밀리지 않고 강의만 꾸준히 진도에 맞춰서 듣자 라는 마음으로 1, 2월 달에는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3, 4월 달부터는 이제 심화 강의를 들었는데요. 심화 강의 후에는 이제 복습을 꾸준히 조금씩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수업을 듣고 나서 개인적으로 집이나 독서실에 가서 그날 배운 내용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5월달은 사실 저는 4학년 때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교생을 나가느라 5월에는 과감히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5월은 과감히 공부를 포기하고 교생만 집중을 하고 교생 갔다 오고 나서는 꽤 길게 충분히 휴식을 가졌고요. 그래서 5월달은 저는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많이 시간을 투자한 것이 6, 7, 8월달부터였는데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은 제외하고 나머지 주 6일 동안은 공부에만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대신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은 너무 지나치지 않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나 10시에 시작을 해서 저녁 먹기 전에 한
한 오후 6시, 7시까지 집중적으로 하고 그 외에는 저는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고요. 대신 나중에 후반부에까지 이어질 공부 습관을 잡기 위해서 주 6일이라는 그 규칙, 저만의 규칙만은 어기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이제 시험 직전인 9월, 10월 달은 모두가 다 그랬겠지만 정말 밥 먹는 거 제외하고는 공부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휴일은 없었고요. 정말 내가 모든 시간을, 밥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공부에만 투자한다라는 마음으로 9월, 10월, 11월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 좀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무래도 그 이전에 6, 7, 8월 달에 책상에 앉아있는 그 공부 습관을 좀 들여놓은 게 9월, 10월, 11월에 집중적으로 공부 시간을 늘릴 수 있었던 이유가 됐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9월, 10월, 11월에 진행되는 모의고사 수업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최한수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의고사 문제가 꽤나 어려운 축에 속합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인데 너무 난이도 어려운 거 아닌가? 혹은 조금 너무 지역적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해하는 모의고사는 적중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말 시험 상황, 시험 환경에 대비해서 최대한 실전과 비슷하게 시험을 보는 것이 모의고사가 갖는 의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저의 경우를 좀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조금 읽는 속도가 빠르고 답안지를 빨리 쓰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의고사 수업 때도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대략 한 20분 정도는 여유롭게 모의고사를 풀었는데요. 어려운 문제가 나왔음에도. 하지만 실제 시험 현장에서 정말 모의고사 때와 비슷하게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이거는 대체 뭘 묻는 문제지? 라는 이런 당황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을 때 모의고사 때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조금 덜 당황할 수 있었고, 저의 경우에는 시험 종이 치자마자 겨우 답안지를 마무리하고 제출할 수 있었는데요. 돌이켜보면 모의고사 수업 때 당황했던 경험이 없었다면 정말 내가 시간이 오바돼서 답을 다 쓰지 못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월, 10월, 11월 달에 모의고사를 활용하실 때 여기에 나온 내용이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하시기보단 나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지금 한번 겪어봤으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덜 당황할 거야 라는 측면에서 이 수업을 활용해 주시고 실제 시험과 유사한 경험을 한다 생각하시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용고사를 이제 막 시작하려는 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터디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스터디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1차 시험을 준비할 땐 스터디를 전혀 하지 않았고요. 오로지 저 혼자서 공부를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월별로, 주별로, 일별로 계획을 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에 좀 기쁨을 느끼는 성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스터디를 함께 하면 그 계획이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틀어져 버릴 때도 있고, 그 계획을 다른 스터디원들과 같이 정하면서 그 자체에서 시간이 소비가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신 스터디를 하지 않는 만큼 본인에게 조금 더 가혹해지셔야겠죠. 계획도 잘 지키고 그만큼 남들이 공유하는 그런 정보들을 본인이 좀 나서서 많이 찾으려고 노력도 해야겠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터디는 꼭 필수가 아니고 스터디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라는 말을 스터디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서브노트와 단권화 관련해서도 이제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우선 서브노트는 아예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개인적으로는 서브노트를 만드는 시간이 좀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그 서브노트 만드는 시간에 내가 공부를 하거나 쉬거나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만들지 않았고, 주변에서 보면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한 분들도 분명 있지만 본말이 전도돼서 서브노트를 만드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할애돼서 오히려 공부 시간을 조금 잡아먹는 경우가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브노트는 만든다면 정말 집중적으로 짧게 해서 제작 시간을 조금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도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단권화를 했는데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혹은 교수님이 강조하신 부분, 기출에 나왔던 부분을 그대로 손으로 써서 알짜 교과서에 옮겼습니다. 물론 알짜 교과서에 중요한 내용이 충분히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 부분 제외하고도 추가 자료나 기타 중요한 부분들을 책 여백에 제가 직접 손으로 써둠으로써 정말 그냥 시간 날 때 책을 넘길 때마다 눈에 들어오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요. 단권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 분들,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조금 망설임이 있는 분들은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중요한 내용, 책에 없는 중요한 내용, 추가 자료 내용을 빈 여백에다가 채워 넣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왜 단권화를 해야 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단권화 왜 하는 거지? 꼭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왜 해야 되는지 자연스레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내가 자료를 찾거나 이 내용은 어디 있었지? 이 자료에 있었나? 이 책에 있었나?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단권화를 해서 그 후반부에는 이 자료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단권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합격을 했다고 해서 저의 조언이 꼭 맞는 법은 없겠지만 제가 주변에서 공부한 분들 많이 만나보고 얘기를 해보고 느낀 점은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보여주기식의 공부를 하는 경우가 초반에 종종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저희가 모두 아는 그 특수교육과 관련된 카페나 혹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로부터 너는 오늘 순공 시간이 몇 시간이야? 너는 지금쯤 몇 번 회독을 했어? 라는 이야기를 본인이 종종 하실 때도 있으실 것이고 많이 들으실 거예요.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본인의 여건에 맞는 만큼 공부를 하시면 되고 내가 오늘 공부를 몇 시간 했는지보단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했는가, 해야 할 공부의 양을 맞췄는가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많은 분들이 조금 빠지실 수 있는 게 회독수에 집착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물론 회독을 많이 하고 빠르게 하면 좋은 점이 있겠죠. 더 자주 볼 수 있고 많이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해가 동반되지 않고 그냥 그 몇 회독이라는 숫자에 집착을 해서 하는 공부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시험은 공부 시간이 몇 시간이냐 그리고 몇 회독을 빠르게 할 수 있냐라는 시험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하고 외운 것을 시험장에 가서 답안지에 적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이나 회독수에 집착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생각하신 양 그리고 자신이 정말 이 내용을 이해했는지에 집중을 하시면 좋은 결과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용준비생 분들에게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는 페이스 조절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라는 것 굉장히 앉아서 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많은 체력이 소모되고 에너지가 쓰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 외에 그 보상으로 본인 휴식 시간, 자유 시간을 꼭 충분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생각으로는 1월달부터 약 5월달까지는 충분히 여유를 가지시고 지금 많이 오버페이스를 하시면 나중에 힘에 겨워서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도 저는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긴 레이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힘은 정말 9월, 10월, 11월에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으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공부하시고는 잘 쉬시고 잘 드시고 본인에게 보상이 될 만한 일들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한솔 교수님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 저는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년 동안 정말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정말 시키시는 대로 하면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이 강의를 선택하신 모든 분들 최한솔 교수님을 믿으시고 잘 시키는 대로 따르시면 분명 저처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제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책상에 써놓은 글자가 있는데요. 부끄럽지 않게, 후회하지 않게 이 글자를 써두고 항상 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처음 임용닷컴 강의실에 오던 날이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여기서 1년을 공부하면 정말 교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1년 뒤에 나는 어디에 있을까? 라는 불안함 혹은 많은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뒤에 저는 지금 교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고 분명 여러분들도 저처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고 후회하지 않게끔 1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원하는 바 이루시길 바라면서 꼭 교직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